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기업 100% 대표 주성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쇠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시면은 저희가 자택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파견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가셔서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방문 요양 서비스 잘 운영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중에 40%는 용품을 같이 구매하시는 어르신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팡이도 구매하시고 보행기, 어르신 유모차, 안전 손잡이 등을 같이 구매하셔서 이 사업은 연계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중반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 이용 고객의 40%는 무조건 용품을 구매하시는 편입니다. 50가지 정도의 물품을 계약을 해서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85%, 그다음에 개인이 15% 부담을 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서비스 비용, 인건비를 내주고 나머지 비용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템은 중국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를 보고 그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기획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영상 조회수라든지 그런 채널에 대한 성과를 많이 냈었지만 결국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IP 확보, 즉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저희가 애써 노력해서 만든 영상들이 무단으로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류 드라마, 이런 공영방송의 유명한 컨텐츠들도 한꺼번에 삭제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채널도 당연히 한국어로 제작이 되니까 삭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점은 저의 사업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은 늘어나고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는 IP 확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해서 사업을 접게 되었고요. 그 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삼겹살집에서 불판을 닫고 있는데 그 삼겹살집 마케팅을 담당하던 팀장님께서 우리 회사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또 가서 이제 30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가서 3개월 정도 만에 팀장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퍼포먼스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고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리 스타트업에 있어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약도 많고 했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생각한 게 이 노인 비즈니스, 실버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굉장히 크게 망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망해서 참 좀 철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럼 어떤 일을 나머지 인생에서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 자신한테 많이 하면서 이 독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성공하셨던 분들 인생, 스토리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공하신 사람들도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실패했던 경험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가령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정말 애써 만든 공장에 다 불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튼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과 이제 성공은 함께 간다는 그런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이 참 필요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섹시한 아이템, 이를테면은 IT, 블록체인, 이런 커머스, 이런 좋은 아이템도 좋지만 좀 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아이템을 찾고 싶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제 기준에선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제가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시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실버 시장. 100살까지 건강하게 늙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누구나 갖고 있는 원초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극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장이기도 하고 해서 매출 볼륨은 4억에서 5억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을 또 넓혀서
좋은 인재, 좋은 핵심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현재 이 노인 요양 시장이 매년 10조라는 시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노인 관련된 비즈니스, 고령 친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10조를 포함해서 72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좋은 서비스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량적인 노력과 뭐 정성적인 노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정량적인 노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르신의 데이터를 75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어르신 영양 상태라든지 질병 상태 또는 뭐 청취 능력, 인지 상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겠고요. 또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소비자 인터뷰, 어르신께서 이 서비스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보호자 인터뷰, 보호자께서 얼마나 더 편해지셨는지, 또는 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 방문 요양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5,000개 이상, CU 편의점만큼 많은 숫자의 센터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차별화하고 있는 점은 첫 번째로 그 데이터적인 수집, 또 두 번째로는 서비스 매뉴얼을 또 체계화해서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본인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해드리면서 직업에 대한 고치, 그런 것들로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고 타 센터보다 선생님들께 수익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효심이 가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저희가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맞게 서비스적인 마인드와 또 하나의 친구, 자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역할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직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연차도 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만큼 보호자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해드려서 어르신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암 말기 환자 독거 어르신이셨거든요. 그 어르신과 또 둘이서 또 뜨겁게 포옹하면서 울었던 어떤 기억, 그런 것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케어하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것들도 많이 애틋해졌고,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60대신데 정말 계실 때 잘 하자라는 어떤 교훈, 전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생각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 사업을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 부분을 또 표현을 안 하시면 모르시니까 항상 또 부끄럽지만 또 뭐 사랑한다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시면 노인성 질환, 예를 들어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시면서 뭐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목도 아프시고 여러 군데 이제 문제가 생기시면은 점점 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등급이 나오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65세 미만이더라도 이런 뭐 뇌졸중, 뇌경색, 아니면 치매, 그런 노인성 질환이 심하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이제 해당이 되셔서 등급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은 모든 분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도를 굉장히 모르시는 보호자나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서비스를 받아 보시면은 또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하시고, 받으신 어르신과 받지 않으신 어르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내가 뭐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르신께서 정말 먹고 싶은데 몸이 아프고 귀찮아서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근육이 없어지시면서 또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악순환 고리가 연속이 되는데, 이런 고리를 깨주는 게 저희 방문요양센터의 사명, 비전입니다. 이 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업이 비즈니스긴 합니다. 비즈니스긴 하지만 수익 창출과 복지, 그 두 가지의 어떤 교차적인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꼭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치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시는 게 본인이 화를 내고 싶어서 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병이기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얼마만큼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직장인으로서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모두 또 각자의 역할, 또 각자의 또 회사에서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또 나중에는 좋은 인연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효심이 좀 많으셨어요? 사실 지금 저희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